시청자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쓰시게 되면서요, 그 어른들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게 됐죠. 작년 이맘때였나요?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거의 국민 게임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모바일 환경이 저희들의 생활 습관도 좀 바꾸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 업체들한테 또 다른 기회이자 도전이 닥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NHN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 업체도 전혀 새로운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NH농협증권의 김진우 연구원 모시고요. 인터넷 업종, 모바일 게임 업종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이맘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추석 전이니까 팡류 게임이 거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집에서, 사무실에서, 또 지하철에서 이런 게임들을 하는 환경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게임은 원래 그 아이들이나 하고 부모님들은 막으러 다니는 거였는데 그 막으러 다니던 부모님들이 게임을 하게 됐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클까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보시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했고, 그렇죠. LTE도 이제 확산이 되셨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한 이제 게임 플랫폼 확산으로 이제 급격한 이제 성장기를 겪으셨고요. 근데 이제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조금 성숙기 단계 진입했다라고. 국내로만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톡 게임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부분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폭발적인 성장세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의 월별 뭐 체류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순이용자 추이를 통해 좀 확인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부분은 이제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게임 사용자에 대한 어떤 층은 조금씩 이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게임을 조금 코어하게 하셨던 분들은 여전히 이제 남아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향후의 성장성은 사용자들에게 좋은 가치를 줄 수 있는 신규 타이틀이 나올 수 있겠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캐주얼한 장르보다는 미드코어급, 그다음에 하드코어급 게임이 나와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뭐 많이들 하십니다만은 그 젊은 그 층이라든지 학생들만큼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시니까 맞습니다. 연구원님 설명 중에 하드코어, 미드코어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캐주얼한 게임은 저희가 뭐 모바일 게임 같이 좀 팡류 게임처럼 이제 가벼운 게임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미드코어, 하드코어라 그러면 어떤 류의 게임을 얘기하나요? 보통 이제 미드코어 이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RPG 장르나 이제 카드 게임들, TCG 장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무거운 스포츠 장르, 그다음에 뭐 MMORPG 이런 것들을 이제 미드코어 이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ORPG라는 게 이제 조금 대작 게임을 주로 저희가 다중 얘기할 때 접속해가지고 이제 PVP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타이틀로 그렇죠. 뭐 칼싸움이라든지 총싸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팡류 게임보다는 조금 그 성인용에 가까운 그런 게임들이죠. 맞습니다. 자, 저희가 그 국내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온라인 게임도 그렇고 시장이 조금 이제 성숙 단계로 가고 있고 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라면 기회는 해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중국 시장이 워낙 또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도로 높아져 가고 있고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의 기회, 국내 시장의 포화라든지 성숙 단계를 이겨낼 만큼 기회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내는 너무 작은 시장이고 해외는 이제 성장 잠재력이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의 어떤 비중과 LTE 휴대폰의 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기준으로 각각 21%, 이제 13%에 불과한 만큼 환경적인 개선에 대한 룸은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모바일 게임을 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밖에 안 된다. 그렇죠. 향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실 거고 그럼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모바일 게임 시장 같은 컨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한번 열릴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시장으로는 이제 일본하고 근데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LTE 휴대폰 판매 비중이 작년 27%에서 올해 74%로 급격하게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자사 이제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팔리고 있고요. 소니가 또 뭐 최근에 맞습니다. 급속도로 마켓 쉐어를 넓히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쪽 중심으로 LTE 쪽 판매 비중이 많이 올라가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스마트폰 게임 중심의 성장성이 일본 쪽에 네. 크게 열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봤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잠재적인 게임 사용자의 어떤 그런 레인지가 상당히 확대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하고 LTE 등 통신 환경 개선 등이 또 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중국은 LTE 폰 판매 비중이 뭐 올해도 10%를 넘질 못합니다. 예. 네, 그런 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당분간 높은 성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워낙 또 큰 인구를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급속도로 보급되어 있으니까 네. LTE 환경으로만 조금 확산이 되면은 중국의 모바일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런 시장 생각이 자체는 드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얘기 하셨는데 네. 저도 뭐 그 모바일 게임에 좀 관심이 있고 게임도 하고 합니다만은 공허 온라인이라고요. 네. 그 한 게임 하나를 가지고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몇십 조에 가까운 네, 그런 맞습니다. 기업도 일본 증시에 탄생을 했다. 네. 텐센트라는 저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어떤 회사예요? 그 퍼즐 앤 드래곤이라는 이제 약간 이제 카드하고 RPG를 예. 좀 섞어놓은 게임인데요. 이제 워낙에 이제 사이클이 긴 게임입니다. 네. 1년 이상 된 게임인데 유저들이 되게 액티브하게 네. 잘 하고 계시고 예. 글로벌 기준으로 월 매출이 이제 1,000억 이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잘 만들어진 월 게임이라고 매출이 할수 1,000억이면 있습니다. 1년에 1조 2천억 정도 매출이 나는데 대부분 이익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인건비라든가 고정비라든가 이제 뭐 로열 뭐 수수료 같은 부분을 예. 잠깐만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 단에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니까 네. 우리 기업들 중에도 중국에 진출하면서 일본에 진출하면서 그렇게 히트 게임만 만들어내면 야 이거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게도 될 텐데 네. 그 시장을 조금 연구원님이 들여다 보니까 기회도 있고 또 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위챗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네네. 이게 이미 뭐 한 3, 4억 명 이렇게 가입자를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의 퍼블리싱 그러니까 게임을 이렇게 보급하던 텐센트라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툴을 갖고 있으니까 갑을 관계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은데 한국 개발업체가 예전에는 좋은 게임 개발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네. 최근에는 뭐 카톡도 그렇지만 이 보급망을 갖춘 이 맞습니다. 텐센트 같은 회사들이 오히려 갑이 된다. 그래서 네. 한국 업체들이 조금 도전이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속사정이 어떻습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소셜 그래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을 더 가져간다고 할 수 있고요. 위챗 같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는 뭐 모바일 게임 회사 같은 분들이 조금 이제 의뢰 입장에 놓일 수 있게 되는 특히나 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내수 시장이 크시다 보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를 파워가 있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텐센트가 이제 모바일 게임을 앞으로 많이 내놓으실 건데 예.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자체 게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텐센트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을 자기네 예. 위챗 같은 데 올린다. 맞습니다. 그리고 장르별로 사용자 공략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후에 이제 국내 업체하고 선별적인 제휴를 가져가는 예. 약간 이중적인 정책을 쓰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배분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의 영향력 때문에 뭐 국내 카카오톡, 그다음에 일본 라인과 대비했을 때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약간 불리한 수익 우리나라 배분을. 개발 업체한테는 조금 맞습니다. 불리한 파트너가 될 거다 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내 모바일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퀄리티가 높은 라인업을 네.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중국 내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다자간 플랫폼, 뭐 텐센트 위챗뿐만 아니라 뭐 치우 360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네. 있으시거든요. 그런 어떤 협상에서 바게닝파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모바일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컨텐츠를 만들어서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한 회사가 독점을 하는 것보다는 네, 유통 맞습니다. 채널을 여러 개를 갖고 있고 서로 경쟁하는 게 네, 우리 업체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인터넷 환경에서 최근에 이제 그 일간지라든지 이렇게 네. 기존 언론에서 보면 NHN 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그렇죠. 인터넷 환경 내에서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이런 네. 얘기들도 하고요. 네, 마침 NHN이 이제 그 인적 분할로 인해서 지금 네. 거래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는 29일 날 다시 네. 이제 분할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NHN이 사업 부문을 분할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분할 상장의 배경은 이제 사업 효율화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극적 대응이 이제 주 목적이었고요. 이제 사업 효율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포털하고 게임 사업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차이 그리고 이제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의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각자의 부분에 맞게 나눠 가지는 게 뭐 주주 가치라든가 사업 효율화 관점에서 더 좋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털의 경우에는 지배적 사업자 이슈, 그리고 게임의 경우에는 웹보드 사행성에 대한 어떤 각자의 대응을 통해 정부 규제에 대한 어떤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거다. 규제도 좀 피해가면서 경영의 효율성도 기하자. 네, 맞습니다. 뭐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연구원님도 NHN 그 매매 정지가 되기 전에 그래도 갖고 있고 분할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 보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리포트를 쓰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분할 상장 이후에 이 두 회사가 이제 각각 상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 회사가 있고 또 포털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성장 모멘텀은 둘 다 갖고 있는데 그 어떤 강도 측면에서는 네이버 주식회사가 보다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 게임보다는 네이버가 성장성이 더 좋을 거다. 맞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쪽도 모바일 게임 쪽 투자를 하실 거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좋은 면이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투자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네이버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존 언론사에서 이 네이버 포털 업체를 공격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뭐 굉장히 도덕성 같은 것도 좀 언급을 하고 이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부가 이제 유통업체 제약했던 것처럼 이 거대 포털 업체인 NHN한테 좀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투자자 여러분들은 사실 깊이 있게 잘 안 보시기 때문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야, 이 NHN이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염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지만은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구글 등 이제 글로벌 사업자의 어떤 그 역차별 문제가 이제 부각이 많이 되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업이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어떤 경매 방식에 따른 완전 경쟁 사업에 대한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실효성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 뭐 검색 결과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명확한 공시라든가 그다음에 검색을 할 경우에 광고하고 정보를 구분하는 점에 대한 어떤 주무부처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언론사, 특히 종이신문을 만든 언론사에서 이런 정도로 강공책을 쓰는 거는 NHN의 매체 영향력이 그만큼 커져 있다라는 거를 반면교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리포트를 이렇게 보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된다. 또 NHN이 라인 같은 SNS 네트워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한 그런 부분을 높게 사고 있는 리포트를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연구원님이 생각하실 때 말이죠. 지금 뭐 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의 초입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긴 한데요. 오늘 주제인 인터넷하고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한 게임 업종. 이거 앞으로도 이 경기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꼽아도 될까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인터넷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라인을 통해 글로벌 성장성을 높여나가는 네이버 주식회사에 대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할 상장된 이후에 네이버에 투자하는 거 유효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 업종에 대한 전략은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하반기 해외 성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제 신중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경우에는 이제 신작 출시를 통한
해외 매출 증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브레이드 앤 소울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좀 그건 높아야 이제 온라인 게임이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PVP 같은 엔드 컨텐츠에 대한 이제 보강이 우선적으로 필수적일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업종이라는 게 인터넷 업종하고 크게 보면 이제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종 두 개를 이제 한꺼번에 좀 다루는데 네. 우리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인터넷, 특별히 NHN 같은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좀 적극적으로 가져도 되지만 네.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한 게임 업체들은 선별적으로 맞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 기회도 네. 있고 위기도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힌트를 몇 번 주시긴 하셨는데 네. 인터넷과 게임 업종 내에서 하반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실 만한 탑픽 네. 업종이랄까요? 탑픽 종목이랄까요? 네네. 한번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이제 변경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네이버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추후 제시를 할 예정이고, 네. 투자 포인트는, 라인을 통한 글로벌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고요. 라인이 일본을 중심으로 광고,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연계 컨텐츠 매출 성장성이 당분간은 분기별로 지속이 될 거다. 지금 같은 수익성이 계속 확보될 거다. 네, 맞습니다. 이번 2분기 라인 쪽 매출액이 한 1,100억 정도가 나오셨는데 시장에서 보셨던 900억 중후반을 훨씬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오셨고요. 결국 그 성장성 높은 사업 부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각 부분이 향후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2분기 때 페이스북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결국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0% 이상 급등하신 부분이 네이버 쪽에서 비슷한 형국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라인의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 스페인이나 그다음에 남미, 인도.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까지 라인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공략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그런 추가 지역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연구원님, 이 국내 시장에서 NHN이 이제 광고도 수주를 많이 하고, 아까도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 이런 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과연 해외 시장에서 한 2억 명 확보를 하고 있다는 이 라인 있잖아요. 이게 향후에 이 NHN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2억 명 정도 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라인 쪽에서 이익이 제법 많이 나고 있나요? 네, 이익이 이제 매출 측면의 성장성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계시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700억을 약간 하회를 하셨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상당히 높은 성장성이 나오고 계신 거고요. 지금 가입자 증가가 계속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출 쪽의 성장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요. 자,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출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같이 증가가 되고 있나? 올해로 보시면은 어떤 수익성, 영업이익 측면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비에 대한 어떤 집행이 그렇겠죠. 이제 불가피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초기 국면에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해 말까지는 당분간 좀 강하게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런 어떤 수익성이 조금 본격화되는 국면은 내년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 넘어가면 이제 한 3억 명 그 정도로 이제 해외에서 회원을 이제 가입시킨다 이런 게 이제 NHN 라인의 계획이던데요. 내년도 정도, 내년 말 정도면 이런 추세라면 한 4, 5억 명 이상 가는,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말이죠.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는 SNS 네트워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꿈이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NHN이 대형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류의 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업종이 다른 제조업 베이스와 다른 거는 특별한 설비 투자 없이 글로벌 확장이 용이하다. 엄청난 잠재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장을 짓고 어떤 기간이 소요되고 또 네. 돈도 들어가고 예. 하지만은 이 모바일 메신저라는 거는 특별한 어떤 뭐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유저의 어떤 확대력이 상당히 어마어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과거 인터넷 쪽에서도 온라인 쪽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바일 쪽에서는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꿈이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환경이 본격적으로 열린 게 이제 한 10여 년 됐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모바일 환경이 또 신기원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 찬스가 있는데 NH농협증권의 김진구 연구원이 주목하고 있는 업체는 NHI라는 우리나라 인터넷 그 대표 업체죠. 라인을 무기로 해서 꿈이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언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